네,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가 11일 폐영식과 또 콘서트인 K-팝 슈퍼 라이브를 끝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미숙한 운영 문제 두고 설전이 오고 왔는데요. 혹시나 월드 엑스포 유치에 영향은 없을지 이야기 나눠보고요. 부산의 물가 상승률이 둔화됐다는 소식, 또 가덕도 일대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산업은행 부산 이전 문제까지 부산의 현안을 폭넓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얘기 많이 해야 돼가지고 빨리 모십니다. 이성권 부산시 경제부시장 스튜디오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바쁘시죠? 네, 뭐 계속 바쁩니다. 복장 보니까 아침에도 어디 다녀오신 것 같습니다. 네, 아침에도 조찬 간단하게 회의가 있었고 오늘 행사가 한 3건이 되어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바쁜 와중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지금 잼버리 논란이 너무 커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얘기가 이러다 2035 월드엑스포 이 문제도 좀 걸리는 거 아니야? 유치 문제에도 걸리는 거 아니야? 이런 의견 어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근데 지혜 입장에 봤을 때 잼버리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 잼버리의 운영상의 문제 원인에 대한 것은 별도로 뭐 중앙정부가 하든 어쨌든 국회가 하든 간에 규명이 돼야 되겠지만 이것과 엑스포는 그렇게 직접적 연관성이 크지는 않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해외 언론 중에서 일부 잼버리 문제와 엑스포를 연관시키는 경우는 외신에서 간간히 보도가 되는데 그 경우는 사우디를 지지하는 혹은 다른 국가를 지지하는 국가의 언론들이 조금은 부풀린 것들이 있는데 대다수의 외국의 반응들은 좀 차분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히려 이게 국내에서 너무 정쟁화되어가지고 엑스포 연계시키는 게 오히려 바깥으로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좀 걱정을 합니다.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우리 대한민국은 올림픽, 월드컵, 동계 올림픽에다가 에이펙이라든지 다양한 국제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렀고 또 우리 부산 엑스포와 관련해서는 BI 실사단이 가장 호평을 하고 갔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한 의심은 해외에서 없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정도로만 정리하면 될 텐데 곳곳에 현수막을 붙여놔가지고 너무 확대 재생산되는 것 같아서 전 그게 걱정이더라고요. 그런 맞습니다. 오히려 국내에서 이걸 확대 재생산하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잼버리에서 부산 엑스포 홍보하셨다고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들이 8월 1일부터 해가지고 7일까지 저희들 부스를 2개를 잼버리 현장에 설치를 해서 우리 부산 엑스포가 추구하는 부제와 주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향하는 가치에 대한 것도 홍보하고 부산에 대해서도 좀 알리고 홍보 방식에 대해서는 엑스포 타투라든지 응원 메시지를 잼버리 대원들이 적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거라든지 또 홍보 영상에 우리가 잘 만들어 놓은 영상들이 있으니까 그걸 보게 한다든지 그리고 또 부산 엑스포를 홍보하는 기념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키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원들이 참여했을 때 그걸 준다든지 이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까지 아까 8월 1일부터 7일까지 참여한 대원들이 한 2,083명 정도가 참여했고 상당히 직접 부산에 안 와본 사람들이긴 하지만 부산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고 부산 엑스포의 가치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하는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뉴스가 엑스포 판세가 대통령실에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부산이 70이고 리야드가 70이다. 100중세고 그리고 이탈리아는 뭐 30이요?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그리고 이제 사우디는 좀 확장성이 없고 사우디를 처음에 지지했던 것도 물밑으로 우리를 지지 세를 보여주고 있다. 왜 웃으시나요? 이 기사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거는 뭐 대통령실이 가장 엑스포 지금 판세와 관련해서 가장 객관적인 데이터를 수집하는 곳이기 때문에 중앙유치위원회하고 그 데이터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사실상 아직은 제가 보기로는 거의 절반 넘게 아직은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 중립적인 국가가 많은데 그 중립적인 국가를 아마 다시 쪼개어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70이라고 하는 것은 179개국이 투표권을 가지거든요. 그럼 70을 분류하고 나면 140개국 그리고 이탈리아까지 집어넣으면 160개국을 넘어서게 되는데 중립을 다시 세분화시켜서 분류한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생각이고 그렇게 되면 거기에 중립에 있는 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전략적 타겟을 정했다라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그 1차 투표에서는 사우디 지지하지만 물밑에서는 2차 투표에서 한국을 지지하겠다. 이런 우리 엑스포 공부할 때 2차 투표가 그냥 뭐 1시간 후에 하는 게 아니라 10분 후에 바로 하는데 실제 가능한 일이고 그렇게 약속한 국가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건 제가 직접 다른 나라에 방문해가지고 그 나라 정부 당국을 만났을 때 그 얘기를 공식적으로 저한테 한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후드기하고 사우디하고 관계 때문에
1차에서는 투표하지만 2차 투표로 갔을 때는 원래 내용적인 훨씬 그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국가인 한국에 지지를 하겠다라는 발언을 합니다. 예. 네. 비밀 투표라. 사람 속마음을 비밀 투표이기 때문에 네, 1차 오히려. 투표 사우디를 지지하겠다는 표가 오히려 또 부산으로 오지 않을까. 네. 기대해 긍정적으로 보겠습니다.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치 지원 전담 TF 뭐 파리에 설치한다고요? 예, 맞습니다. 뭐가 벌써 준비 상황? 본격적인 준비를 다 했고 중앙유치위원회에서 이 방송에서 제가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만 예. 중앙유치원에서 매주 일주일 단위로 회의를 합니다. 내일도 아침에 회의를 하게 되는데 외교부, 산자부, 부산시, 대통령실, 대안상의 네, 이렇게 네. 되어 있는데 거기서 지금 11월 말이면 투표가 되기 때문에 한 3개월 정도 집중적으로 전단 TF를 프랑스 파리 본부에다가 차려놓고 투표권을 행사하는 사람은 프랑스 파리에 소재하고 있는 각 국가의 그 BI 대사들이 투표하기 때문에 그 네네. 대사를 대상으로 한 유치 교섭 전략을 하기 위해서 전단 TF를 꾸린데 9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이 됩니다. 저희 부산시에서도 과장급을 비롯해서 예. 파견이 될 예정입니다. 뭔가 좀 느슨해졌는데 네. 예, 엑스포에 대해서 부시장만 만나면은 뭔가 해볼 수 있는 그런 다시 마음이 불타오르는 네,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신기해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됩니다. 예. 예, 다음 이제 부산 물가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부산의 물가 상승률이 6개월 연속 둔화하면서 2달 연속 2%대를 기록했다. 이게 이제 22개월 만에 가장 낮은 물가 상승률이라 하던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왜? 피부적으로. 못 살겠는데 뭔 소리고 이런 식으로 같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못 살겠는데라는 것은 광범위한 의미에서 네. 내한테 들어오는 소득 대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처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적기 때문에 네네. 뭐 이렇게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에 대한 반영이 심리적으로 그대로 나타나니까 뭐 아직은 어렵다란 말씀인 것 네. 같고 객관적 수치로서 물가의 변동 분명히 생긴 건 사실입니다. 재작년 2021년 9월에 부산의 물가가 2.7%였는데 예. 22개월 만에 가장 낮은 물가 상승률인 2.6%를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원인은 이것도 사실은 높은 겁니다. 네네. 물가가 본격적으로 반등하기 시작한 게 2020년부터거든요.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0%대 아니면 1%대였습니다. 네, 근데 2021년 들어가면서 이제 높아지기 시작했는데 조금 떨어졌다고 느끼는 이유는 작년 7월이 가장 그 물가 상승률이 높았거든요.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네네. 6%였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비해서 그때 막 2.6%니까 어마어마했죠. 많이 네. 떨어진 거죠.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느끼긴 하지만 2020년 이전에 비하면 그래도 아주 높은 수준. 그런데 갈수록 좀 떨어질 거라고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네. 떨어지는 이유는 아까 말한 것처럼 기저효과 2021년 7월에 비해서 기저효과 때문에 심리적 느껴지고 떨어진 이유는 물가 상승률을 이끌었던 석유라든지 공상품 같은 게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네네. 있고 그다음에 서비스 요금의 상승폭도 둔화가 되고 있고 예. 농축산물품도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지속적으로 그렇게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물가가 떨어질 가능성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0%대, 1%대까지 가기는 아직은 미흡하다라고 생각을 근데 합니다. 이제 기름값이 또 네. 계속 오를 것 같은 예. 분위기라. 맞습니다. 오펙이나 산유국들이 예. 지금 현재 감산을 결정을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오를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게 또 상승을 시킬 수 있는 네. 상방 효과는 가지긴 한데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보면 조금 더 떨어지지 않을까. 네. 그런 불안감은 크게 안 가지고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헤드라인을 뽑을 때 예. 물가가 뭐 역대급으로 낮아져 이렇게 예. 하면은 뭔 소리야라고 하는데 이전과 비교했을 이전과 때 비교했을 그 밑에를 좀 읽어보셔야 예. 되는데 안 읽게 되죠. 예. 예. 어쨌든 근데 어려운 상황이고 네. 물가 상승률 이전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제는 조금 물가가 안정됐구나라고 체감하는 정도에까지는 아직도 갈 길이 좀 멀었다.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 가덕도 일대 경제자유구역 예. 지정 추진 요거 신공항건설 추진되는 부산 가덕도 일대에 경제자유구역으로 요걸 좀 지정하자 예. 이런 방안이 추진된다고 하는데 이게 추진하는 이유가 그리고 경제자유구역 되면 뭐가 달라지는지 네, 일단 경제자유구역에 대해 짧게 좀 설명을 예. 드리면 예전에 우리 한국이 경제 성장을 하고 난 다음에 수출 주도의 지역 전략
2008년부터 그 경제 특구를 운영을 했습니다. 예. 그게 수출 가공지대 그리고 또 자유무역지대 그게 이제 마산이 대표적인 네. 케이스가 되죠.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경제 성장을 어느 정도 하고 난 다음부터 우리나라 기업들이 오히려 외국으로 나가버리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첨단 기업들은 아직은 우리가 못 만들어 놓은 상황이고 근데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들이 바깥으로 나가니까 이제는 한국 내에 선진 첨단 기업도 들어오게 하고 외국 기업들이 들어와서 고용을 창출시켜야 되겠다라고 판단한 게 한 2003년도 노무현 정부 때인데 이때부터 경제 자유구역을 전국적으로 만들고 현재 9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 있어서는 그 지역 경제를 고도화시키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는데 우리 부산은 부산만 지정이 되는 게 아니고 부산하고 진해하고 같이 해서 경제 자유구역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 지정이 되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근데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경제 자유구역을 확대하겠다는 의미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좀 접근이 쉬워지네요. 그러면. 네, 그런데 왜 저희들이 확대하려고 하고 하면 예. 기존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3년에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이 지정을 받아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현재 그 지역이 한 30.24km제곱미터거든요. 범위가 거기에 개발률이 97% 거의 풀로 다 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분양률이 91%입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거기에 유치할 수 있는 들여보낼 수 있는 공간이 이제는 없어졌기 때문에 외국의 기업을 받아들인다든지 또 학교를 받아들인다 할 때 공간이 없는 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확장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정부에 신청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특히 이제 가덕도 일대로 네. 추진하는 이유가 뭐.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네. 보시면 우리 부산을 보면 그 신항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가덕도에 신항이 있는데 거기가 우리가 그 항만 물류로 왔을 때 세계적인 허브 기능을 하고 있는 데다가 가덕도 공항을 저희들이 국제 공항을 추진하지 않습니까? 네. 2029년에 개항이 될 예정인데 그러면은 항공 물류까지 하게 됩니다. 항만 물류와 항공 물류는 품목이 다릅니다. 네, 네. 예, 맞아요. 잘 아시겠지만 네. 항만 물류는 배로 하다 보니까 중후장대라고 해서 크고 두껍고 무겁고 뭐 이렇게 긴 것 네. 이런 네, 것들을 네, 네. 하게 되고 그다음에 항공 물류의 경우는 경소단박이라고 해서 반도체와 관련된 제품 혹은 의약품과 같이 신속하게 그 이동을 시켜야 돼요. 부가가치가 훨씬 높죠. 훨씬 크죠. 네. 코로나 때 우리 백신을 기억하실 거지만 네, 네, 백신은 네. 아주 초저온도에 해야만이 백신의 효과가 떨어지지 않는다 해서 그 긴급하게 이동을 다 시켜야 되겠다. 항공 물려 있어요. 예. 자 그렇게 되면 가덕도 중심으로 해서 항만 물류와 항공 물류가 엄청나게 허브의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데 항공 물류나 이런 것들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물류 기업들을 유치가 저희들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그 대부분 외국계 기업이 될 네.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청은 이미 다 풀로 차 있기 때문에 유치하기 힘듭니다. 네. 그래서 가덕도 인근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경제자유구역을 지정받으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좀 더 유추해 보면 지금 이제 신항 자유구역에 있는 기업들은 예. 대부분 이제 항만과 관련된 그렇죠. 기업인데 이제 부가가치가 훨씬 높고 예. 항공물류와 관련된 기업들이 들어설 곳이 더 필요하다. 예, 정확하게 정리를 잘 그렇다면 해주셨습니다. 경제 자유구역을 지정하는 게 맞지 않냐. 예. 앞으로 어떤 절차가 남아 있습니까? 예, 지금 이미 올해 5월달에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개발 계획 수립에 관한 용역에 착수를 했고요. 내년에 그 결과가 나올 것이고 상반기에 개발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수립되는 대로 정부에다 신청을 할 예정이고 예전에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할 때는 5년 단위로 정부가 일괄적으로 모아서 네. 1년 정도 심사를 했습니다만 윤석열 정부에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 수시 접수로 바뀌었고 네네. 6개월의 심사로 해서 빨리 끝내주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2024년 말 되면 지정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되는지 한번 쭉 관심 가지고 보겠습니다. 다음 이제 산업은행 부산 이전 문제인데 네. 한국재무학회에서 분석을 했는데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이전하면 산업은행 기관으로서는 7조 원의 손실이 국가 경제적으로는 15조 원의 손실이 예상된다. 이런 결과를 발표했더라고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별로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두 개 기관에다가 산업은은 노조가 의뢰해서 수행된 용역입니다. 하나는 방금 말씀한 한국재무학회고 또 하나는 금융경제연구소라고 해서 산업은행 노조가 포함된 전국 금융산업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그 네네. 산하의 연구 기능을 갖고 있는데 이 두 군데다 의뢰를 했는데 두 군데가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재무학회의 경우는 주로 수도권 대학의 교수님들이 들어와서 네. 수도권 중심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다수 활동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조금만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면 수요자 맞춤형 결과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조금은 객관성이 조금 부족하지 않냐. 오히려 산업은행이 정식적으로 민간 기업 그러니까 3.1회계법인하고 PwC라는 외국계 컨설팅 회사에다가 의뢰한 결과가 더 신빙성이 있지 않냐. 저희들 부산시는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 3.1회계법인과 또 PwC가 내놓은 결과는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을 해도 그 기능의 상실이 없고 그리고 전면적인 이전이 필요하다라는 결과를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이거는 우리도 필요하면 용역해가지고 반대 논리 얼마든지 만들 수 있고 그 전에도 많아. 이거는 좀 신뢰했어. 근데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사는이 동남권에서 절대적으로 거래처가 적다. 그리고 부산 이전 시에 기존 고객의 거래가 중단될 거다. 그리고 신규 형성되는 딜에서도 배제되고 인력 이탈로 금융 전문성이 약화될 것이다. 모든 안 좋은 거를 다 쏟아부어놨습니다. 쏟아부었는데 그걸 한 방에 그 아니라는 걸 그 실제적인 결과로서 아니라는 걸 그 논리가 틀렸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게 1차 공공기관을 노무현 정부 때 부산을 금융혁신지구로 선정을 하고 문현금융센터에다가 정책금융, 정부의 정책금융들이 이전을 해왔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기관이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예탁결제원,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전공사 이렇게 이전을 해왔는데 그때의 논리가 똑같은 게 반대했던 분들이 방금 얘기한 것처럼 부산에는 똑같아요. 똑같은 논리들. 똑같아요? 똑같은 논리들. 근데 문제는 지금 한 1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지났는데 매출이 엄청나게 증가를 했어요. 엄청나죠. 그리고 고용 창출이 수도권에 있을 때보다 오히려 더 많이 일어난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직원들 수가 엄청나게 증가를 해서 이전해 있는 혁신금융지역, 그 문형혁신지역 안에 BIFC에 입주해 있는데 그 공간이 부족해서 새로운 공간을 요구할 정도로 그 정도의 실적을 내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전하기 전에는 이전을 반대하는 기관 입장에서는 어떤 논리든지 갖다 붙여서 반대를 하지만 실제 이전한 이후에는 오히려 더 많은 효과들이 가져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 들으면서 자존심 상하는데? 우리가 뭐 여기 뭐 황무지야? 항상 공공기관 이전 관련 얘기하면 진짜 기분 나쁜 일 많습니다. 정말 그러니까요. 부산이 뭘 생각하는 건가 싶고. 근데 어쨌든 이 반대하는 목소리도 우리가 설득을 해야 되니까. 근데 또 산업은행 협업기관하고 거래처도 또 대부분 부산 이전에 반대한다 이렇게 나왔던데. 단기적으로 보면 아무래도 바로 옆에 수도권에 있는 거래처나 협업기관의 입장에서는 뭐 수시로 전화해서 당장 차 한잔 합시다 하고 만날 수 있는 거리였는데 이전을 하고 나면 불편함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을 해결하는 게 또 우리 부산시와 산업은행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산업은행이 컨설팅 용역 결과를 발표를 했을 때 그 안에 그런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본점이 부산에 이전을 해도 서울에는 여의도에다가 서울종합금융센터를 설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기존의 고객을 관리하고 고객과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직원과 기능은 남겨두겠다는 겁니다. 그건 바람직한 거거든요. 그런데 서울만 그래 할 문제는 아니고 전국의 9개의 권역에다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산업은행이 서울만 상대로 하는 금융기관이 아니잖아요. 또 부산만 대응하는 기관이 아니고 전국이기 때문에 전국의 9개의 권역에다가 금융센터를 두고 그 지역의 고객들과 관계를 맺겠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지금 거래처나 협업기관들이 불편함은 단기적으로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있을 수가 없다라고 단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불편하다면 사실은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고 다른 데 지사를 두고 있는 모든 공공기관이 다 불편함을 감수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른 그러니까 지역은 부분은, 맞습니다. 100% 맞는 말씀이고. 근데 이 모든 용역이며 그리고 뭐 교수며 협업기관이며 다 이걸 지금 만들어내는 분들이 산업은행 노조예요. 그래서 임직원 2,05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부산 이전 시 부산 이주 의향이 있다는 직원 6%에 그쳤다. 계속 지금 이제 언론에 어떻게 보면 이슈 파이팅 같이 흘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이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떤 숙제 이거 숙제 어떻게 결과를 제출하시겠습니까? 쉽지 않은 문제이긴 합니다. 그 이전을 반대하고 절대 안 가겠다는 분을
정책적인 어떤 최종 결정 그런 결국은 산업은행법이 개정이 되는 건데 그 전에 단계에서 과연 얼마만큼 설득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솔직히 어려운 점이 저희들 부산시도 있고 부산시가 직접 노조를 공식적으로 접촉하려고 해도 안 만날 죽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 이번 조사 결과도 그런 연장선상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산시는 최대한 부산에 왔을 때 아주 편안하게 정착할 수 있는 지원 시책을 29개나 만들어 놓고 지속적으로 계속 뭐 간접적인 방식을 통해서 전달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고 계속 뭔가 정성을 들이고 지극정성으로 만나면 그 감화된다 그러죠. 좋은 표현입니다. 감화된다. 지성으로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계속 만나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저희들 강점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1차 공공기관 이전들이 전국에 10개 지역에 다 이전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이전하고 난 다음에 매년 이전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를 하면 정지여건 최고죠. 항상 1등입니다. 와 보면 좋다는 걸 느낍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결혼하기 싫지만 결혼해 보면 야 이게 얼마나 행복한가를 느끼는 그거는 설득 논리가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좀 다른 뜻도 있으니까 그거는 쓰지 마세요. 나중에 설득할 때 본인은 불행하고 왜 이런 말씀을 하시지? 저는 행복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살고 있는 데서 다른 데로 떠나라 하면 아이고 좋다 할 사람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자,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성권 부산시 경제부시장이었습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김동현 아나운서 결혼 생활에 대한